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도전장에 민주당도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당무에 복귀를 했고 본인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재선에 도전할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돌덩이를 치우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계획, 결정, 이거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출마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총선에.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검증 신청을 그쪽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워낙 기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습성에 배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또 피하고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제 돌덩이 치러 가겠다면서 원 전 장관이 계양을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얘기 이제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오늘 저희 뉴스타텐 첫 출연하신 허민 논설위원께 첫 질문 드릴게요. 첫 질문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양 재선 도전할 건지 비례대표 불출마할 건지 세 개 중에 어떻게 이 대표가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정치인들 중에 가장 절박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여당과 야당, 그 여권을 총망라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예. 모든 정치인들 중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절박한 사람. 예. 왜냐하면 방탄을 해야 되거든요. 사법 리스크 방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절박한 과제가 없어요. 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예.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로 지죠. 예. 그리고 세 달도 채 안 돼서 6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인천 계양을 해서. 그리고 나서 또 세 달도 안 돼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에 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2중 3중의 방탄을 저는 해왔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그거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제거가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계속 방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간에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아야 됩니다. 재선 예. 배지를. 그리고 또 2년으로 이제 당대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올해 8월에 다시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두 번째 당대표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탄이 연장되기 때문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뭐 불출마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원당치 않고요. 예. 그건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이재명 대표는 어딘가 출마합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을에 일단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점쳐지고 있는데 예. 지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거기에 뭐 출사표 비슷하게 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한 3가지 정도의 그러니까 총선 전략이랄까 이런 걸 만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전략적 허용이에요. 예. 전략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여간 총선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출마시킨다 이런 건데 예. 이제 원희룡 장관은 뭐 거기 전략적 허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은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거점 지역 출마인데 어느 지역에 출마하면은 거기서 그 지역의 총선 당선을 이끌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예. 해서 이제 당선을 이끈다. 이게 이제 거점 지역.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객공천입니다. 아까도 뭐 조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예.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후보가 있어서 근데 그분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했을 때 개념이긴 하는 게 합니다. 자객공천 아닙니까? 이제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비명을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친명을 공천하는 거는 당내 자객공천인데 그건 원래 의미의 자객공천은 아니고 예. 이 자객공천을 지금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원희룡 장관의 그 어떤 저돌성이랄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겁이 나게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을 포기하고 지역구 쇼핑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쇼핑이라면 뭐 예, 좀 근데 더
인천 네. 계양을보다 유리한 지역 인천 계양을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예. 민주당에서는 예. 정말 좋은 지역이죠.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서 뭐 5선에 이르기까지 쭉 해왔던 지역이고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예. 불안하잖아요. 왜? 절박하니까. 당선이 꼭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 더 좋은 지역으로, 더 당선이 쉬운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은 저는 비례대표로도 갈 수도 있다. 뭐 거기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허민 의원 말씀은 이제 방탄이라는 개인적인 표현을 해서 본인 지역구 스스로를 좀 더 조금 계양을보다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역을 갈 수도 있다. 뭐 비례 얘기까지 뭐 이런. 김수훈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불출마를 선택지를 넣었었던 이유는 오늘 아침에 그래도 친명으로 분류되는 전봉주 전 의원이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인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네, 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셈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명분과 실리가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어느 정도의 답은 나올 거고 과연 이 대표가 하는 선택이 현명한 선택인가 이건 대차대조를 나중에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세 가지가 크게 주어져 있는데 저는 일단 인천 계양 을에 나가는 것은 명분이 그렇게 퇴색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본인 지역구인 것이고 그쪽에 원희룡 전 장관까지 오게 된다면 뭐 거기서 기꺼이 이제 빅매치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충분히 명분은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불출마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명분이 없지는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표인데 왜 불출마 선언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까지도 불출마를 통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출마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례대표 후순위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당선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목표를 좀 과하게 잡아가지고 이제 떨어진 것뿐이지 뭐 크게 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순번 출마는 저는 상대적으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